또 신에서 왜 나와 자꾸? 아 신에서 좋아한다고요. 아 나 슬레이어 좋아해요. 신에서도 좋아해. 안치훈의 월커 월요일의 커피 라이브. IMS가 적합한 머신이 있고요. VST나 풀만이 적합한 머신이 있습니다. 이게 풀만 바스켓이에요. VS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타공 개수가 더 많고 커피 추출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이거 바스켓이고요. 보시죠. 사이즈 똑같은 거. 그리고 이게 동일한 사이즈의 IMS 바스켓입니다.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확실히 타공 개수가 좀 차이가 나죠. 같은 사이즈입니다. 풀만 바스켓 같은 경우에는요 876콜이에요 이 타공 개수가. 그리고 IMS는요 600개부터 시작해서 700개 선 정도밖에 안 돼요. VST나 풀만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리치와 리스라는 이제 옆에 뭐 튀어나왔냐 그냥 일자로 떨어지냐 이런 차이만 있고요. IMS 바스켓은 진짜 그냥 몇백 개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안에서 골라야 되거든요. 이 타공되어 있는 데가 여기가 플랫한 것도 있고요, 여기가 둥근 것도 있어요. 타공의 간격들도 어떤 모델을 사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타공의 형태도 다르고요.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이 바스켓 타공 형태가 좀 다르죠. 안으로 조금 더 모여져 있는 형태예요. 기본적으로 인퓨전이 안 되는 머신이라고 쳤을 때에는 이걸 사는 게 맞아요. 모델명은 IMS 28.5 모델입니다. 26.5, 26.8 이건 깊이에요. 네. 높이. 높이에 따라서 모델명이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용량도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용량도 달라지는데요. 26.5 모델을 사셔도 되고 28.5 모델을 사도 돼요. 자, 그러면은 어느 곳에 적합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유속이 빠른 머신들이 있고요. 구바 압력으로 도달하는 머신들이 있거든요. 구바 압력으로 머신이 도달하는 특정 머신은 라마르조코예요. 바로 구바 압력으로 도달하는 것이. 라마르조코는 굉장히 힘이 좋은 머신이죠. 그래서 라마르조코를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현상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앞에서 에스프레소 추출이 첫 방울이 쭉 떨어지다가 후반에서 똑똑똑똑똑똑, 그러니까 이제 후반에 막히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VST 성향을 썼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게 나와요. 후반부에서 안정적인 추출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를 잘 내리기 위해서는 일정 분쇄도라는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커피를 잘 녹일 수 있는. 커피는 어디서부터 깨지죠? 벽면부터 깨집니다. 물은 뭐죠? 굉장히 간사해요. 흐르고 싶은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가 어디서부터 깨진다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물이 이제 나오면은 커피의 표면부터 이렇게 추출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거기가 밀도가 가장 낮으니까 벽이랑 이렇게 맞죠. 바스켓에 벽이랑 붙어 있어서 그 타운 개수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 빠르잖아요. 그죠? 더 빠르게 추출. 그러니까 분쇄가 동일한 조건으로 했을 때 추출했을 때 이 IMS 바스켓은 안쪽으로 좀 더 많이 꺾여 있고 타공 개수가 더 적습니다. 그러면 이 포터필터의 내부 압력은 IMS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단맛이나 아니면 커피가 가지고 있는 개성들을 굉장히 잘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압력이 구바 압력으로 상승하거나 유속이 빠른 머신들은 투과가 안 돼요. 후반까지 안 나온다면 신맛과 쓴맛밖에 안 납니다. 잔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타공 개수가 많은 바스켓을 이용해서 원활하게 추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결론 나왔죠. 우리가 맛으로 먼저 구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용하는 머신이 어느 정도의 압력 그래프를 그려가는지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면은 바스켓을 선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26.5, 28.5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반대로 바스켓의 또 중요성을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28.5 넣어가지고 그냥 내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포터필터라는 게 54mm짜리와 58mm짜리가 있거든요. 자, 54mm짜리가 유명한 곳이 어디예요? 달라꼬르떼예요. 그냥 달라꼬르떼 XT 버전이 굉장히 저는 엄청 훌륭하다라고 느끼는데, 54mm는 좀 더 작은 거, 58mm는 좀 더 큰 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머신 회사가 왜 그걸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회사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회사가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고서 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커피를 굉장히 부드럽게 추출해내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앞부분의 수율을 굉장히 좀 높게 줘서 임팩트를 주고 싶어하는 머신 회사인지, 그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게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20g 바스켓에 16g, 18g 도징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18g 바스켓 쓰세요. 왜 그러냐면 깊이가 너무 깊어져요. 그럼 분쇄가 많이 얇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에는 원료 그리고 로스팅 포인트까지 이제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성향을 띠고 있는지, 이 추출 가이드라인을 제조업체에서 이제 제대로 못 받는다고 하면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퓨전을 의무적으로 쓰는 머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머신이 뭐죠? 슬레이어. 그 슬레이어 말고 또 뭐 있죠? 아, 근데 딱히 신에서 있다. 그러니까 인퓨전을 무조건 쓰는 머신들은 물은 어디로부터 흘러간다고 했죠? 이 끝에 쪽입니다. 벽면을 타고서 물을 제일 먼저 흘러가잖아요. 이거 막고 싶으면 템핑 스타일을 바꾸면 되는데 그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실전에서. 자, 그러면 이런 바스켓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안쪽이 더 꺾여 있죠. 안쪽이 더 들어와 있다고. 이런 모델들이 있어요. IMS에는 모델 굉장히 많아. 그게 섬세하진 않아. 근데 인퓨전을 주면 어떻게 돼요? 물길 형성이 많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추출이 좀 빨라지잖아요. 그렇죠, 빨라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항값을 주기 위해서 좀 벽면 안쪽을 좀 이렇게 모아주는 거, 그렇죠. 그리고 타공 개수가 좀 더 개수가 적은 적어지는 거, 거. 이런 모델을 쓰는 게 적합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우리가 인퓨전을 쓰면 뭐가 되죠? 향미나 임팩트가 떨어지게 돼요. 근데 의무적으로 이제 쓰지 않는 머신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 그거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슬레이어는요, 이런 바텀리스밖에 없어요. 포터필터가. 왜? 농도가 안 나오거든. 인퓨전이 20초나 들어가요. 5바까지 상승하는데. 그러면 3바까지 돌아가는데도 한 15초에서 20초 사이에 15초에서 20초 동안 물을 찌끔찌끔하면서 여기 물길 형성을 시키고 있는 애가 어떻게 농도가 좋아질 수가 있겠어. 분쇄도를 좀 얇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고, 그리고 인퓨전을 오래 주면 부드러운 에스프레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메리카노 125ml밖에 안 돼요. 물량이 아이스 기준 엄청 적죠. 근데 이제 잔 사이즈는 막 16온즈도 쓰고 막 14온즈도 쓰거든요. 아이스 기준. 커요. 이거 좀 딴 길로 셀 텐데 얘기를 드리자면 전 좀 물을 적게 넣어요. 네. 아이스 기준 125ml니까. 네. 근데 손님들이 이 집은 진짜 면보고 먹으면 커피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잔 사이즈는 똑같잖아. 맛있어서 그래요. 그래. 좋아해. 진짜 좋아하셔. 진짜 이 집 커피 맛있다. 그러니까 농도가 어쨌든 슬레이어는 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바텀뉴스를 쓰게 돼요. 스파우스 쓰잖아요.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모든 메뉴들까지 이제 적용을 했을 때 이런 그 형태들이 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맛있어요. 솔직히 맛있는데 약간 자극적일 때가 있어. 양을 좀 더 넣을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자꾸 이제 분쇄가 가늘어져요. 가늘어지면은 향미나 산미 손실 분점고 100% 있어요. 100% 있는데 이거를 내부 압력을 형성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분쇄를 줄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람수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자, 왜냐면 도진 커피 양을 늘리면 그만큼 분사를 가늘게 가지 않아도 저항이 더 높아지니까 추출 속도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레시피를 그냥 설명할게요. 내 레시피를. 저는 이 IMS 28.5를 쓰잖아요. 타공이 한 700개 정도 되는 모델이에요, 이게. 이 모델로 사용했을 때에는 다크 커피를 쓴다고 하면은 21.5에서 22.5g까지. 그러니까 산미 있는 커피를 쓴다고 하면 22.5에서 23.5까지 권해드리고 있어요. 산미 있는 건 왜요? 표현을 더 잘해야 되잖아요. 표현을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쇄를 어느 정도 두껍게 가야 되니까 그럼 내부 압력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내부 압력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람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 레시피예요. 이렇게 따라하지 마시고. 아니 해봐요. 네. 해보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실제로 오늘 비교할 거는 뭐냐면 타공 개수가 풀만이 더 많아요. IMS가 타공 개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사용하는 로켓 머신이에요. 9.6바가 아까 최대치였죠. 수동으로 갈 건데 거의 9.6바 표시가 돼요. 자, 그러면은 9바 압력으로 바로 도달하는 그 세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 로켓 머신 유속 빨라요. 바로 했을 때. 그러면 어때요? 어떤 게 더 적합할까요? 당연히 풀만입니다. 타공 개수가 많은 게 훨씬 더 초반에 추출을 굉장히 잘해요. 도직량은 21.8g을 할 거예요. 뭐냐면 58mm 바스켓에 맞는 19g에서 22g짜리 IMS도 동일한 사이즈를 쓸 겁니다. 에스프레소 추출은요, 그냥 양상만 볼 거니까 그냥 좀 짧게 끊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시작할게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끼고 가보시겠어요? 지금 온도는 93도로 세팅돼 있고요. 이렇게 추출을 움직이면은 같이 압력이 패드를 옮길수록 압력이 높아져요. 이제 유속이 빨라지면서 걸리는 압력이 이렇게 높아져서 그래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는 수동으로 해서 오늘 추출은 바로 그냥 당겨버릴 거예요. 최고로. 그럼 이렇게 보시면 9.7바가 나오거든요. 왜냐면 요거를 저희가 또 건드리면 변수가 늘어나니까 이거는 동일하게 하고 바스켓을 교체했을 때의 변수에 대한 결과만 확인할 거라서 요즘 겨울에는 에스프레소 추출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메시가 좀 많이 변경되거든요. 하루에 한 그래도 못해도 4번 정도는 테스트를 해야 돼요. 시간대를 두고서요. 아침에 오면 왜 그러냐면 콩이 차갑고 글라인더 버가 차가워요. 차갑고 뜨거우면 어떻게 되죠? 저항값이 줄어들게 됩니다. 커피 성분 자체가 추출이 안 되고요. 그래서 겨울 때에는 머신의 온도를 좀 더 높이는 게 좋아요. 근데 원보일러 형태 같은 경우에 온도를 좀 높이면 어떻게 되죠? 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런 것들도 다 고민하셔야 돼요. 여기 글라인더 안에는 분쇄되어 있는 거 쌓여 있어요. 이르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오랫동안 안 쓰시면은 이렇게 좀 갈아서 버려야 돼요. 자, 이렇게 섬세하게 21.8g을 만들고 나서 자, 그 주변에도 이제 사실 묻은 것들 좀 털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높이는 약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간 0.7에서 0.8cm 정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다크한 커피예요. 그래가지고 분쇄가 어느 정도 얇게 가야지만 추출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레벨링 툴을 그 이상으로 뺐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요. 이 탬핑 할 때 여기 잡지 마세요. 여기 손과
이 레벨 그 템퍼의 높이까지만 맞춰 주시고요. 항상 균일하게. 근데 이걸 이렇게 잡으면 항상 불균일하겠죠. 누가 잡아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춰 주는 거예요. 수평이 맞나 안 맞나? 완벽하죠? 네. 그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이제 물을 빼줘야겠죠. 자, 물을 뺐어요. 물을 뺀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제 장착을 하고 에스프레소 추출을 한번 해볼게요. 저 원래는 장착하고 나서 3초 이내 추출하는 거지만 지금 동선이 좀 불편해서 그대로 갈게요. 자, 한번 추출되는 거 한번 첫 테스트 먼저 해볼게요. 자, 나오는 양상 한번 봐주세요. 색감이나. 자, 엄청 9.6번은 진짜 센 거예요. 이거 9.7바. 가정용 모신이 이 정도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에스프레소는 지금 저희가 잔 사이즈가 좀 작아서 25, 30g까지 추출할게요. 31g까지 추출했는데 22초. 네, 22초 걸렸고요. 자, 31.5g. 31.5g. 네. 칼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에스프레소 칼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아랫부분에서 나오던 그 칼라를 느끼시는 거고요. 실제로 컵을 보고서 이제 느끼는 거는 안치훈 바리스타님께서 하실 건데, 일단은 우리 앞전에 우리 IMS 바스켓에서 추출했을 때 어떠한 느낌이 난다고. 이거 다크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풀만이에요. 타공 개수가 많은. 지금 유속이 빠른 9.6까지 가는 이 머신들은 뭐라고 했죠, 제가? 타공 개수가 더 많은 게 원활한 추출을 이룰 것이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네. 왜? 이거 빠르잖아. 그죠? 유속이 빠르죠. 네. 자, 이렇게 됐을 때에는 그루밍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루밍을 해야 되는데 흘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쳐주는 게 좋거든요. 다듬어 줄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편하죠. 편해졌죠. 네, 흘리지 손으로 않고 할수 있겠네요. 만져서 이렇게 손으로 다듬어 주셔도 되고, 웬만하면은 이제 쏟아질 것 같으면 가운데로 좀 몰아두세요. 네, 손에 묻는 게 싫으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레벨링 툴은 우리가 아까 높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높이가 많이 빼게 되면 밀도가 강해지게 됩니다. 밀도가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에스프레소 추출이 안 되기 때문에 분쇄가 두꺼워지겠죠. 우리 앞전에 뭐라고 했죠? 분쇄가 어느 정도 얇아져야지만 커피 성분이 추출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왜? 우리는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야 되니까.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레벨링 툴을 빼서 쓰는 거 정말 추천해드려요. 부드러워요. 정말 맛있어요. 근데 이제 아메리카노를 많이 판매해야 되고 베버리지를 많이 판매하시는 분들은 사실 레벨링 툴을 0.7에서 0.8cm 정도 해놓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이거는 VST 바스켓이 풀만 바스켓이고요. VST랑 타공 개수 비슷한 훨씬 많습니다. 네. 어때요? IMS가 훨씬 더 그 저항값을 많이 받았었죠. 추출이 그램 조금 수치 많이 해주세요. 원활하게 나옵니다. 자, 지금 9.7바 동일하게 추출하고 있고요. 자, 조금 더 나왔네. 지금 22초인데 네, 조금 더 한 나와. 4g, 3g 정도 더 나왔어요. 3.5g. 조금 더. 오, 금방 나온다. 같은 초에 양은 더 많이 나왔고요. 이거는 지금 IMS 한번 먹어볼게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 이거는 VST, 그러니까 풀만. 한번 드셔보세요. 조금만. 근데 확실히 뭐 맛은 당연히 달라요, 여러분. 맛은 다릅니다. IMS를 사용한 커피는 텍스처가 더 좋아요. 단맛과 텍스처가 더 좋고 되게 응집되어 있는 맛이에요. VST로 그 내린 커피는 넓게 맛이 퍼져 있는 느낌이에요. 얘보다는 단맛이랑 텍스처가 좀 더 떨어져 있는 느낌이고 산미가 좀 더 날카롭게 들어오고, 그냥 진짜 개인적인 선호도로 고르자면 저는 IMS 필터 바스켓을 쓴 커피가 지금 상황에서는 더 맛있었다. 일단은 IMS로 내린 게 훨씬 더 단맛이나 이런 그 밸런스라고 네, 밸런스가 더 좋아요. 네, 더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맛은 무거워진 순으로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레몬, 오렌지, 감귤, 베리 이런 식으로 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럴수록 이제 바디나 아니면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풀만으로 내린 거는 어떻게 보면은 클린하다, 편안하다. 근데 우리 앞전에 알듯이 얘 같은 경우에는 추출했을 때 약간 웅축돼 있는 느낌이 좀 났어요. 그러면 얘는 분쇄가 커져야 돼요. 그럼 반대로 얘는 좀 빨라졌죠. 그럼 어떻게 되죠? 분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압력이 빠르거나 유속이 빠르치는 것들은 VST를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에스프레소 컨트롤하기가 편하고 추출 범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템핑 무조건 하셔야 돼요. 부드러운 에스프레소, 향미적인 에스프레소를 내릴 때에는 조금 더 레벨링 툴을 뽑아서 템퍼를 이용을 안 하셔도 되고, 김상웅 바리스타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면 훨씬 더 부드러운 에스프레소를 마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는 좀 짧게 했죠. 0.7에서 0.8. 왜? 우리는 아메리카노라는 메뉴를 만들 때는 어느 정도의 비터와 농도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네, 오늘 진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할 수 있다는 게, 왜냐면 제가 혼자 한다고 하면 전 라이브 방송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 영상 맞다, 내가 저 해주세요. 멘트 해주세요. 멘트 해주세요. 저 되게 듣고 싶어요. 현장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바이. If everything I dreamt of
was true. I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 heart.